강서방은 조선 제1의 포수였다. 곰이나 멧돼지를 수없이 잡았으며 호랑이를 잡아 임금에게 진상하기도 했다. 평생 잡지 못한 짐승이 하나 있었으니 등에 흰 털이 섞인 둔갑하는 늙은 너구리였다. 강포수는 그 너구리를 잡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한다. 겨울, 첫눈이 내린 날 아침, 최서방은 방문을 열다가 멈췄다. 마당에 한가득 장작이 쌓여 있었다. 지난밤에는 분명 비어있던 자리였다. 논 위에 발자국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최서방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장작을 안으로 들이기 시작했다. 한 알음, 두 알음 들이면서 세어보니 꼭 한겨울을 날 만큼의 양이었다.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을 만큼 딱 올해도 왔구나. 혼잣말이 입김과 함께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주막 맞은편 언덕, 포수 강서방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나와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최서방이 장작 나르는 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가늘게 좁혔다. 작년에도 그랬다. 재작년에도.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아침이면 최서방네 마당에 장작이 쌓였다. 고을 사람들은 산신령 덕이라며 웃고 넘겼지만 강서방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산신령은 장작을 패지 않는다. 장작은 도끼를 가진 짐승이 패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이 무엇인지 강서방은 짐작하고 있었다. 강서방은 조선 제1의 포수라 불렸다. 그는 수없이 곰이나 멧돼지를 잡았으며 호랑이를 잡아 임금에게 진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포수 일생에 유일하게 잡지 못한 짐승이 하나 있었으니 등에 흰 털이 섞인 늙은 너구리였다. 처음에 그 너구리를 본 것은 20년 전이었다. 새벽 산에서 마주쳤을 때 너구리는 달아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강서방을 빤히 바라보았다. 짐승의 눈이 그렇게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강서방은 처음 봤다. 총을 켜누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눈빛 때문이었다. 그 뒤로 강서방은 그 너구리에게 집착했다. 정확히는 집착이라기보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 짐승한테 기가 눌린 채로 포수 노릇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2년 전 가을 그 너구리가 덫에 걸렸다가 빠져나갔고 피 냄새를 따라 산에서 내려왔는데 최서방의 주막 앞에서 흔적이 사라졌다. 그때부터 강서방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강서방이 주막에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면서 슬쩍 말을 꺼냈다. 최서방 장작이 많던데 누가 해다 줬소? 산에서 굴러왔겠지요. 장작이 혼자 굴러오나? 최서방은 술상을 닦으며 태연하게 대꾸했다. 글쎄요. 저도 신기해서 산신령께 치성드렸소이다. 강서방은 잠시 최서방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최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최서방은 거짓말을 잘하는구먼. 포수나으리는 의심이 많으시구먼요.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서방이 먼저 피식 웃었다. 뭐 됐소.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짐승이 최서방한테는 왜 장작을 해다 주는 것 같소? 이 고을에 다른 집은 안 해주고. 최서방이 처음으로 손을 멈췄다. 잠깐의 침묵 뒤에 그는 조용히 말했다. 글쎄요. 아마 한 번은 따뜻하게 재워줬던 적이 있어서겠지요. 강서방의 눈이 가늘어졌다. 언제? 기억도 잘 안 나는 옛날이요. 강서방은 더 묻지 않았다. 막걸리를 다 마시고 엽전 몇 잎을 평상에 올려놓고 일어섰다. 문을 나서다 돌아보며 말했다. 최서방 짐승한테 정 주는 거 아니오? 짐승은 끝내 짐승이니까. 최서방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최서방이 불을 끄려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났다.
바스락바스락 짐승이 눈을 밟는 소리였다. 창호지의 그림자가 어렸다. 네 발 달린 짐승의 윤곽이었다가 잠깐 흔들리더니 두 발로 서는 형체가 되었다. 최서방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창호지 너머 그림자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오늘 포수 강서방이 왔다가 갔다. 그림자가 멈췄다. 당분간 오지 마라. 장작도 됐다. 그림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두 발로 선 채로 꾸벅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발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눈 위에 남은 것은 발자국뿐이었다. 사람의 발자국도 짐승의 발자국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발자국이었다. 그 사이 1년 세월이 지나고 봄이 다시 왔다. 장작이 쌓이지 않는 겨울이 처음으로 지나갔다. 최서방은 그 겨울을 예전처럼 직접 장작을 패며 버텼다. 최서방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새로 박혔다. 강포수는 겨우내 산을 뒤졌다. 눈 속에서 얼어붙은 계곡 옆에서 빈 동굴 앞에서. 그러나 흰털 섞인 너구리의 흔적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 강포수는 산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주막 앞을 지나다가 마당에서 도끼질하고 있는 최서방을 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다. 강포수가 먼저 시선을 거두고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최서방의 도끼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찬장 깊은 곳에서 가을 이파리 세 장은 여전히 마르지 않은 채 있었다. 최서방은 이따금 그것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서늘하고 촉촉했다. 살아있는 나뭇잎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는 뜻이었다. 어느새 여름 초입이었는데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주막은 한산했고 최서방은 비가 새는 처마 끝을 고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앞에 낯선 기척이 났다. 높아였다. 허리가 거의 반으로 꺾인 채 젖은 삿갓을 벗으며 말했다. 잠깐 비 좀 피하게 해주시오. 최서방은 말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한참을 기침하더니 노파가 마루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늘었다. 최서방이 쌀죽을 내왔다. 노파는 겨우 몇 숟갈 뜨고는 고개를 저었다. 약초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있어? 노파는 손을 떨며 산 쪽을 가리켰다. 비가 오면 조선 천지에서 저 산에서만 올라오는 풀이 있어. 그걸 못 구하면 나는 여기서 끝이요. 비는 점점 더 굵어지고 최서방은 잠시 망설였다. 그때였다. 문 바깥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소리가 났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바스락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노파는 고열에 시달렸다. 새벽 문 앞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다. 젖은 풀 한 묶음, 진흙이 묻은 채였다. 최서방은 그것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냄새를 맡았다. 노파가 말하던 바로 그 약초 같았다. 약초즙을 마신 다음 날 낮, 노파의 열이 내리고 숨이 고르게 돌아왔다. 며칠 뒤 노파가 말했다. 내가 보니 이 집 빚을 크게 지고 사는 집이구려.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떠나면서 빚 갚으라고 토지 문서를 두고 갔다. 최서방은 그놈을 가져다가 아무도 모르게 마을 인근의 절에 보시했다. 가난한 절이라 늘 허덕이고 있었으니 절의 스님들이 무척 고마워하리라. 최서방은 그 공덕이 늙은 너구리에게로 갔으면 했다. 가을이 깊어졌고 강포수는 다시 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오래 머물 생각이었다. 그는 덫을 놓았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길목마다 물가마다 짐승이 지날 만한 자리에 이번엔 끝을 보자. 혼잣말이 낮게 흘렀다. 며칠 뒤였다.
덫 하나가 울려서 숨이 가쁘게 뛰어갔다. 그곳에 걸려있는 것은 기대하던 너구리가 아니었다. 등에 희미하게 흰 털이 섞인 어린 새끼였다. 강서방의 눈이 딱딱해졌다. 무언가 닮았기 때문이다. 늙은 너구리의 새끼인가 보구나. 잠시 후 이상하게도 숲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느꼈다. 자신을 보고 있는 시선. 고개를 들자 찾고 있던 늙은 너구리였다. 저쪽 바위 위에 있었다. 늙은 너구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20년 전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강서방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포수의 방식대로 칼을 꺼냈다. 새끼를 먼저 죽이겠다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강포수의 손이 멈췄다. 눈 때문이었다. 너구리의 그 눈은 예전과 같았다. 겁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알고 있다는 눈이었다. 강서방은 욕을 낮게 뱉었다. 이 빌어먹을 짐승. 칼로 덫을 자르자 새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잠시 서 있더니 숲으로 사라졌다. 늙은 너구리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강서방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말했다. 이번엔 내가 이긴 걸로 치자. 그날 밤 강포수는 산에서 내려왔다. 며칠 뒤 최서방의 주막 앞에 작은 짐승이 하나 앉아 있었다. 등에 희미하게 흰털이 섞인 아직 어린 너구리였는데 덫에 치여 발을 다친 것 같았다. 고쳐달라고 새끼를 보냈구나. 최서방이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잘 왔다. 춥다. 방에 들어가자. 멀리서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었다. 다음 주 목요일에 3편이 계속됩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매주 목요일은 술법과 둔갑 시리즈를 올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